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드디어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곱셈 공식 했잖아. 곱셈 공식은 펼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전개하는 것이지만 인수분해는 이 전개된 식을 다시 묶어줄 거야. 어떤 묶음으로 만들 것이냐? 곱셈의 묶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그쵸, 여러분들 뒷단원에 방정식 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라는 파트도 들어갈 건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때 계속해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어야지만 다음 단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 연습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친해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에 무엇으로 만든대? 곱의 꼴로 만드는 것, 그죠? 곱으로 연결, 묶음으로 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수라는 것은 인수분해 할 때 곱해진 각각의 식 또는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라고 표현했을 때는 6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지. 그러면 2와 3이 6의 인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은 범위로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식을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수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인 인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 식이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2개의 식이 곱해졌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곱셈 공식에서는 이 식을 보면 여기 x제곱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량 나와서 6x가 됐고 수끼리 곱해져서 8이 됐구나 라고 전개를 했지만 이제는 전개된 식 보고서 이게 어떤 식들의 곱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 조금 더 머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x제곱이 됐잖아. x가 몇 개? 한 개. 그죠? 여기도 x, 여기도 x가 들어가겠구나 예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맞춰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이잖아. 8인데 8을 만들어내는 수는 1 곱하기 8도 되고 2 곱하기 4도 돼요. 그죠? 1과 8도 되고 2와 4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식이 나오게끔. 동류항, 그러니까 요렇게 더해져가지고 6x가 나올 수 있는 수를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곱해서 8 되는 것 중에서 1하고 8도 있고 2하고 4도 있었어. 더해가지고 6 되는 것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연결할 수 있고요. 자, 진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어서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다 답이 다 나왔네. 자, 5번이죠. 왜냐하면 봐봐. x-2 자기 자신도 당연히 인수가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그죠? x-1을 인수로 가졌어요. 얘 또한 곱해진 것에 인수를 가졌고 얘도 똑같은 거 2번 곱해졌으니까 x-2가 인수를 가지게 되겠고 자, 요거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 것 같지? 근데 안 돼요. 여기 없잖아. 만약에 되려면 양쪽에 다 여기 x-2가 이렇게 곱해지셔야 돼요. 그죠? 모든 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수를 갖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곱해가지고 그 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공통인수다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그죠? 공통인수는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야.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첫 번째 단계 인수분해할 때는 자, 이렇게 봐. 식을 보시고 전개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들어있는 것을 앞에다가 딱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면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장 쉽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쉬운 거야. 여기도 봐봐. M 들어있죠.
m을 요렇게 앞에다 꺼내. 그 다음에 괄호를 쓰고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 자, 중요한 것은 이 공통 인수를 할 때는 뽑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6a 제곱이고 여기는 3ab잖아. 그러면 3a만큼은 뽑아낼 수 있잖아. 밖으로 꺼내. 나머지 곱해서 6a 제곱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ab가 되셔야 되니까 여기다 b를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통 인수를 뽑아내고 그 앞에다 쓰고 괄호 쓴 다음에 나머지 곱해서 될 수 있도록 채워 넣으시면 돼요. 진짜 단순한 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전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했잖아. 완전제곱식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를 살펴볼게요. 자,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똑같은 거 이렇게 두 번이 이제 곱해진 요 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조금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이 인수분해는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기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수적인 감각에 여기 안테나를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딱 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앞에도 제곱되고 뒤에도 제곱됐네? 완전 제곱식 될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 식 두 번 곱하는 이 식이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가 곱해져서 여기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A와 B를 곱해서 여기다 두 배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찾기 쉬워. 왜냐하면 앞과 뒤에 제곱이 되는 것들이 명확하면 가운데 있는 항만 확인하면 되거든. 그 두 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되기 전에 A와 여기 제곱되기 전에 B 곱해지고 거기에 두 배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요거는 같은 부호일 때는 당연히 플러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마이너스. 됐죠? 요것만 차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 식은 제일 간단한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B라는 것은 잘 봐봐. 지금 이 식에서 힌트는 X제곱 앞에 여기는 1이에요. 그죠? 1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B라는 것은 봐봐. 요거랑 곱해서 두 배를 해서 여기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B라는 것은 이 A의 절반을 하고 그것의 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절반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말로 조금 한번 해볼까? 절반의 제곱. 이게 익혀지면 이거 식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B라는 요 수는 어떻게 찾아내? 이 A의 절반의 제곱이구나.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구나. 그죠? 절반의 제곱 생각하시면 너무나 쉽게 찾아질 수 있고요. 그것을 거꾸로 한 과정, 이 A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B에다가 얘가 제곱이 된 거잖아. 루트를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두 배를 한 다음 서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수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만 조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긴 했지만 봐봐. 얘는 뭐예요? 그죠? X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2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서로 부호 같죠? 얘가 되는지를 보세요.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곱해서 2 곱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자고요.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요거는 9x제곱이니까 제곱되기 전의 수를 생각하면 3x죠. 그죠? 얘는 뭐예요? 2죠. 그럼 플러스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요 부호 봤더니 플러스 넣으면 안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를 봤더니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정확하고요. 자,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얘 제곱되기 전이 2니까. 맞는지 보려면 3x와 2 곱하고 거기다 두 배를 시켜서 얘가 되는지 확인했더니 됐습니다. 라고 해서 제곱을 붙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 조건을 맞춰서 써보면 얘 뭐라고요?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편해. 얘는 부호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제곱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도 두 번 곱하면 플러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의 부호는 달라질 게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야. 절반의 제곱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 절반의 제곱 생각했었잖아. 얘를 어떻게 루트를 씌우면 3이잖아. 3, 3은 9.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2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부호 다른가 봐. 여기는 부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6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얘 제곱되기 전의 수에다가 2배 해주시는 거다. 얘는 절반의 제곱을 시키는 거다. 얘는 그 제곱이 되기 전에 제곱근, 그죠? 근을 생각한 다음에 2배를 시키는 거다. 요 2개 연결시키세요. 이게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2개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합차 공식 두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합과 차의 곱을 이용한 인수분해.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식이에요. 자, 곱셈 공식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수분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곱셈 공식일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부호 달라.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달라. 그러면 이때는 항이 2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이 2개 있는 것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냥. 됐죠? A, B 써주시고 하나는 부호 같고 하나는 다르고 마이너스 있는 이 부호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당연히 X 쓰시고요. 얘 제곱되기 전에 2가 나올 거 아니야. 하나는 서로 부호 같고 하나는 서로 부호 다르다. 어디에 부호가 다른 거야? 여기 있는 얘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5의 A, 5A. 그 다음 여기는 제곱이 됐으니까 4B 이렇게 쓰는데 서로 부호 같고 얘는 서로 부호 다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항이 2개짜리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과 차의 즉 곱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시작이에요. 앞부분은 그냥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을 잘 차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인수분해 파트인데 이거 잘하면 돼요. 일단 볼게요. 지금은 x제곱 앞에 수가 곱해진 수가 1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땐 좀 간단해. 왜냐하면 요 2개 맞추면 되거든.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살짝 선생님이 얘기했죠. 곱해서 4 되는 것 중에 여러 개 찾아.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5가 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진 거야. 알겠죠? 그 감으로 한번 바로 해볼게요. 얘 어떻게 되죠? 곱해가지고 8 되는 거 뭐 1도 있고 8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었어. 근데 더해가지고 뭐 되는 건 마이너스 6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가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써주실 때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더해가지고 6x, 마이너스 6x 되는 거고요. 곱해지면 마이너스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돼요. 그래서 플러스 8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봐봐. 18이 되는 거 되게 많겠죠. 그러면 곱해지는 거 1하고 18도 있겠고 2하고 9도 있겠고요. 그죠? 3하고 6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8 되는 거고요. 더해가지고 플러스 7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중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어딘가 한 군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근데 더해가지고 7, 잠깐만 더해서 7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럼 빙고 너구나. 그러니까 수적인 좀 감각을 키워주셔야 되고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자 빠르게 안테나를 세워서 정리를 한다면 x 플러스 9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지금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되는 거 먼저 찾고 거기에 부호까지 맞춰주셔야 되고 그 부호에 따라서 더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구나. 이제 마지막 부분. 얘가 이제 대마왕이야. 여기 할 때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얘는 크로스의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제발. 자, 이제는 x제곱 앞에 1이 아니야. 1이 아니. 1일 때는 그나마 좀 찾기 쉬워요. 뒷부분 곱해지는 것만 찾고 더해가지고 가운데 양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x제곱 앞에 어떤 수가 붙어 있어. 어떤 수가 곱해졌단 말이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봐봐. 우리
곱셈 공식으로 전개했을 때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거 보고 원래 전개했잖아.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했어? 요렇게 곱해가지고 요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도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거 뭐였어? 가운데 있는 항이었어. 그지? 가운데 있는 항이 동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랑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가방 끈처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이 더해져서 계산이 돼서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얘가 동유항이었어. X 나오는 항.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다 맞춰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X제곱 앞에 어떤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도 이제 곱해져가지고 얘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두 개를 찾아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예상을 해야 돼.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여러 개이지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7 요렇게 쓸 수도 있고 2하고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아주셔야 될 것은 결국에 이 동류항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크로스로 곱해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체크를 할게요. 얘만 먼저 체크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몇 돼요? 4 되죠. 이렇게 곱하면 몇 돼요? 1 되죠. 그래서 얘네끼리 더해가지고 5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1 넣었어. 그러면 얘 곱한 게 2 되고요. 여기 곱한 게 2 됐어요. 더해가지고 이거 4 되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순서는 아니라는 거야.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확인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고요. 어떻게 쓰냐. 그 말은 자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곱할 때는 크로스로 곱했지만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 때는 순서대로 2x 플러스 1 여기 부호까지 얘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끼리 곱해졌습니다 라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크로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 해주시고 확인해서 쓰시고 그들을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자. 됐니? 자 그럼 만들어줍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다. 얘가 1이랑 6이 될 수 있고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딱 뜨시고 뭐가 맞을지를 예상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먼저 여기 순서를 잡는다면 이거를 쓸지 이것만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3 되는 거는 1하고 3이 있고 3하고 1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순서 두 개를 다 정해서 체크를 해줄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머릿속으로 얘랑 곱해준다면 3이고 여기는 1이야. 3이고 1이야. 근데 뭔가 한쪽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걸 예상해 보자는 거야. 안 되네. 그럼 요거랑 요거 한번 해볼까? 6이고 3이야. 6이고 3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 마이너스 넣는다고 해도 마이너스 7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럼 요거 해볼까? 자, 요거는 곱하면 2가 되고 요거는 3, 3, 9. 뭔가 나올 것 같아. 그치? 마이너스 7 나올 것 같죠? 한쪽에 마이너스 넣었어. 이쪽에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죠.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를 해주고 얘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자, 2랑 3을 남겨두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뽑은 녀석들을 처음은 이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 여기 x제곱이니까 x 들어가겠고 그죠? 크로스로 되는지 볼게요. 여기 2x예요. 자, 이렇게 크로스 했어요. 여기는 9x예요. 어디다 마이너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되니까. 그죠?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x 나와요? 네, 나와요. 얘네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요? 네, 나와요. 쓸 때는 어떻게 쓰자라고 했죠? 쓸 때는 크로스로 된 거 연결하시면 안 돼요. 쓸 때는 이렇게 같은 줄끼리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3 나왔고 3x 플러스 1 나온 거예요. 아셨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 찾는 과정이 필요해. 마지막 얘가 대망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연습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조금 계산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한 친구들은 약간 좀 빠르긴 해요. 근데 충분히 하시면 늘어요.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선생님이 인수분해 어렵다고 한 친구들 중에서 연습해서 안 된 친구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계산 안 해놓고 어렵대. 자꾸 안 된대.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못 하잖아. 그럼 내가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인수분해 진짜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안 하지 말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뒷부분 나가야 돼. 뒷부분에서 또 앞부분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잖아. 2차 방정식 할 때 또 이렇게 확 막혀. 못 풀어 2차 방정식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요. 가장 쉬운 거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 1이랑 3이 있고 3이랑 1이 있어요. 자, 일단 뭐 1이랑 2가 있고 2랑 1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크로스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6이 되고 얘는 1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어 볼까? 그러면 이렇게 x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x 들어가고 요 과정으로 y가 있네. y도 이렇게 넣어주고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결론은 3x-y 그리고 x-2y 이렇게 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요. 알겠지? 마지막 것만 잘하면 돼요. 앞부분은 쉬워요. 이거 하고 나면 앞부분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계산 문제 연습을 충분하게 더 많이 뽑아서 해주세요. 선생님 설명은 해줬잖아. 여기까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강의 더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욱더 알차게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또 짠 하고 나타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